소녀는 사산된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만 갑자기 병동 전체가 그의 비명을 멈추었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당신이 어느 도시에 사는지 적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집안은 조용한 기대감으로 웅성거렸고 천장 선풍기의 부드러운 위닝거림과 창밖에서 들리는 매미의 먼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크림색 커튼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실에 따뜻한 황금빛 빛을 비추었다. 작은 손이 소파에 봉제 동물 모음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가장 큰 것은 약간 낡았지만 사랑받는 테디베어였고 무대 중앙에 있었다. 겨우 6살인 준호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작업을 살펴보았다. 그의 짙은 갈색 눈은 이 털복숭이 친구들을 자신의 남동생에게 소개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다. 함께 놀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공유하고, 모든 작은 비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의 흥분은 아이만이 알 수 있는 순수하고 무한한 기쁨이었다. 옆방에서 그의 어머니 예린이 아기 옷을 조심스럽게 접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원피스, 화려한 턱바지, 엄지손가락보다 크지 않은 작은 양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존재감만으로도 따뜻함과 우아함이 느껴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검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묶여 있었고, 그녀가 일하는 동안 몇 가닥이 이마 위로 느슨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마치 그녀 안에 불안한 삶을 달래듯 부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희망과 사랑의 미소였고, 아마도 그녀는 재빨리 떨쳐버린 피로의 성광이었을 것입니다. 준호가 곧 문간에 나타났고, 그의 작은 모습은 오후 햇살의 실루엣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테디베어를 꼭 껴안았고, 그의 표정은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옷을 접는 것을 지켜보았고, 부드럽지만 간절한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예린의 가슴은 아들의 호기심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의 흥분은 임신 내내 그녀의 끊임없는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머리를 그녀의 배에 기대고 태어나지 않은 동생에게 공룡, 우주 모험, 해적의 보물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속삭였다. 때로는 마치 대답하듯이 부드러운 발차기가 그의 손을 막고 웃음을 터뜨리고 집안을 온기로 채웠다. 그들의 가족은 사랑과 회복력으로 이루어진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린은 헌신적인 학교 교사로 일했고, 둘째 아이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키우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남편 영민은 지역 교통회사에서 근면한 관리자로 일했다. 그는 종종 늦게 집에 돌아왔지만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함께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린의 배에 속삭이는 모든 약속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불안의 그림자가 집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예린은 그것을 느꼈다. 경련과 현기증이 잠깐 있었다. 놀랄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멈추게 할 만큼은 되었다. 그녀는 임신의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준호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 이상을 느꼈다. 아이들은 종종 다가오는 폭풍의 떨림을 구름을 보기 전에 느낀다. 크고 관찰력이 뛰어난 그의 눈은 어머니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았고 그의 포옹은 조금 더 꽉 잡혔다. 그날 저녁, 하늘이 분홍빛과 라벤더빛으로 변하자 예린은 배 속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느꼈다. 그녀는 가볍게 헐떡였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준호는 그녀 옆으로 서둘러 가서 작은 손으로 그녀의 배를 간절히 눌렀다. 작은 발차기가 그의 손바닥을 맞았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졌다. 그의 순수하고 전염성 있는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고 예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덧없는 긴장감이 완화되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영민의 도착을 알렸다. 그의 넓은 몸이 복도에 나타났고 긴 하루로 인해 그의 정장은 약간 구겨졌다. 그의 따뜻하고 친절한 눈은 가족을 보자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날 밤 예린이 준호를 침대에 눕히자 그는 졸린 안개 속에서 그녀에게 속삭였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예린의 가슴은 부드러움으로 아팠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속삭였다. 알아. 자기야. 넌 최고의 오빠가 될 거야. 집은 고요한 밤의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고요한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가족의 사랑의 힘과 오빠의 약속의 깊이를 시험할 무언가. 준호는 깊이 잠들었고 그의 작은 파른 테디베어를 감싸 안았지만 곧 그의 약속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고요함, 긴 하루를 보낸 후 평화를 가져다주는 종류의 고요함. 동네는 조용했고 멀리서 들리는 매미의 위닝거리는 소리가 아늑한 집안의 천장 선풍기의 부드러운 리듬과 어우러졌다. 구운 닭고기와 콘브레드의 따뜻한 향기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분한 겉모습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였습니다. 준호는 거실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작은 손으로 상상의 경주로를 따라 장난감 자동차를 안내하고 있었다. 매끈하고 둥근 그의 얼굴은 순진한 기쁨으로 빛났고 그는 모든 급커브와 대담한 충돌의 음향 효과를 제공했다. 그의 뒤에서 텔레비전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그의 손 안에 있었다. 그의 작은 경주용 자동차의 바퀴와 그의 남동생이 곧 그의 모험에 합류할 것이라는 흥분 사이 주방에서 예린은 카운터에 서서 준호가 아기였을 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항상 단순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았다. 팬의 지글지글 소리, 오븐의 따뜻함, 함께 나누는 가족 식사의 약속. 그러나 그녀의 부드러운 멜로디 아래에서 그녀의 몸 안에 긴장감이 쌓여갔다. 그녀의 배에서 낮은 곳으로 맥박처럼 뛰는 둔한 통증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것을 무시해왔다. 그녀는 잠시 멈췄고 한 손은 아랫배를 누르고 있었고 불편함의 물결이 그녀를 휩쓸었다. 물결은 빠르게 지나갔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순간적인 고통을 털어냈다. 아마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임신 후반의 자연스러운 긴장감일 뿐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시절에도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래도 그녀의 다른 손은 본능적으로 카운터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손가락 관절이 창백해졌다. 항상 어머니를 지켜보던 준호는 차에서 눈을 들어 올려다보았다. 호기심과 걱정으로 크게 뜨인 그의 어두운 눈은 그녀의 표정의 변화를 포착했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밖에서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기울어 하늘을 어스름한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씻었다. 한때 낮에 황금빛으로 가득했던 거실은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굴복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부드럽게 똑딱거리며 영민이 없는 또 다른 저녁이 지나감을 알렸다. 그는 다시 늦었다.
요즘은 흔한 일이지만 예린의 가슴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드는 일이었다. 어두워지는 황혼 속에서 또 다른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사로잡았고 전보다 더 강렬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헐떡였고 그 소리는 준호가 경주 도중에 차를 떨어뜨릴 만큼 충분했다. 장난감이 단단한 나무 바닥에 부딪히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의 작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예린의 다리가 그녀 밑에서 약해졌고 그녀는 카운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놓쳤다. 세상이 기울었다. 그러자 쿵 하고 접시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숨은 얕아졌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공포의 가슴이 꽉 막혔다. 방이 갑자기 너무 크고 어두워졌다. 그의 어머니, 그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통에 뒤틀렸다. 잘못된 일이었다.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안정되었다. 작지만 강렬한 용기의 불꽃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비상시에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했다. 침착하라. 도움을 요청하라. 그는 어머니의 전화기가 놓인 커피 테이블로 달려갔다. 전화기를 여는 동안 그의 작은 손이 떨렸고 녹색빛이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손가락은 더듬거렸지만 그는 번호를 찾았다. 911. 무슨 비상 상황이야? 전화선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목소리는 높고 떨렸지만 그는 나이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넘어졌어요. 임신 중이에요. 그녀는 괜찮지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차분하고 인도하는 전화 교환수의 목소리가 그의 다이 되었다. 잘 지내고 있어, 자기야. 그녀 곁에 있을 수 있어. 그녀는 숨 쉬고 있어. 준호는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엄마, 내가 왔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그녀는 뜨겁고 축축했다. 그녀의 눈은 잠시 깜빡이며 멍하고 고통으로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벌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절박했다. 준호. 정말 용감해.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곁에 있어.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그는 사납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여기 있어. 엄마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약속해. 먼저 사이렌이 울렸다. 먼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빨라졌다. 창문으로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이며 벽에 유령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제복은 움직임과 긴박함이 흐릿했다. 준호는 강하지만 부드러운 손이 그를 안내하고 엄마를 돕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그녀 옆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그들이 그녀를 들것에 들어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그녀의 얼굴 위로 씌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그녀를 휠체어로 옮기자 따뜻한 눈을 가진 한 구급대원이 준호에게 돌아섰다. 그녀와 함께 타고 갈래?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의 머리가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구급차 안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너무 작지만 너무 단호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그는 더 꽉 쥐었다. 차량은 앞으로 덜커덕거리며 사이렌 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모든 충격과 흔들림을 느꼈지만 그는 절대 놓지 않았다. 병원이 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살균된 불빛은 어두운 하늘에 강렬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어머니가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구급대원들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소리쳤다. 태반박리, 태아 고통, 심한 출혈. 이해할 수 없지만 무서운 단어들이 그의 위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깊고 쉰 목소리로, 두려움에 무겁게. 준호. 그는 돌아서서 아버지를 보았다. 영민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해졌으며 셔츠는 서둘러서 주름져 있었다. 항상 침착하고 침착했던 그 남자는 산산이 조각난 듯 보였다. 준호는 그에게 달려갔고 영민은 그를 팔로 끌어안고 마치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듯이 꼭 껴안았다. 무슨 일이야? 경민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절박했다. 준호의 대답에 목소리가 끊어졌고 그의 작은 몸은 아버지의 가슴에 떨렸다. 그녀가 넘어졌어요. 제가 불렀어요. 그들이 그녀를 돕고 있어요. 아빠, 영민의 손이 조여졌고 그의 목은 감정으로 막혔다. 정말 잘했어. 준호. 정말 용감했어.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눈물이 흐르고 창백했고 아버지의 가슴에 닿았고 그는 속삭였다. 아빠. 무서워요. 영민의 가슴은 그 소리에 산산이 조각났다. 그의 아들. 그들의 아들은 어떤 아이도 겪지 못할 공포에 직면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었다. 깔끔한 하얀 코트를 입은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복도 조명이 차갑게 깜빡였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침착했다. 그녀는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는 고통스럽고 부인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두 분을 모두 살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민의 무릎이 약해졌고 세상의 무게가 그에게 떨어졌다. 그는 준호의 작은 손을 느꼈다.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하는 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자신의 삶의 사랑과 그들이 함께 만든 삶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 한때 평화롭고 고요했던 밤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대기실에 똑딱거리는 시계는 매 초를 잃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영민이 괴로워하며 얼어붙어 서 있는 동안 준호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괜찮을 거야, 아빠. 그래야 해. 밤은 길었고 폭풍은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병원 공기는 살균제의 날카로운 냄새로 가득했고 살균된 하얀 불빛은 머리 위에서 차갑게 타올랐다. 기계의 리드미컬한 삐 소리와 간호사들의 서둘러 걷는 발소리는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고 영민의 가슴 속의 공허한 공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불편한 의자와 오래된 잡지가 늘어선 대기실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시간은 늘어지고 무겁고 잔인했다. 준호는 그 옆에 앉았고 그의 작은 다리는 바닥 위로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영민의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따뜻하고 연약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나 젊고 순진한 그의 얼굴은 나이보다 더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삼킨 문의 시선을 고정했고 마치 순수한 의지력으로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하얀 코트를 입은 한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침착했지만 나쁜 소식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가족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본 사람의 엄숙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설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훈련된 안정감으로 영민의 눈을 마주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안이 없었다. 영민.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긴박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심각한 태반 박리를 겪었습니다. 아기가 고통받고 있고 당신 아내는 위험한 양의 혈액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급제왕 절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다음 말은 참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합병증이 있습니다. 상황이 위급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구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당신 아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를 안정시키는 데만 집중한다면 아이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몰라. 영민의 세상은 그단 하나의 끔찍한 선택으로 축소되었다. 공기가 얇아지는 듯했고 주변의 소리는 둔탁한 포효로 둔화되었다. 준호의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시야의 구석에 아들의 크고 무서운 눈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것이 보였다. 준호는 의학 용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를 알았다. 어머니와 형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작지만 절박한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괜찮을 거야. 아빠. 경민의 목이 조여왔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모든 가능성을 훑어보았지만 파괴 없이는 갈 길이 없었다. 그의 아내, 그의 아이, 의사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영민아,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결정해야 해요. 지금 차갑고 짓밟히는 고통이 그의 안에서 뒤틀렸다. 그의 심장은 그 질문의 잔인함에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예린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따뜻함, 그녀가 준호에게 안녕을 키스하는 방식, 그들의 집을 빛으로 가득 채운 부드러움. 그리고 그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았다. 그들이 영민은 자궁 밖에서 뛰는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작은 심장을 꿈꿨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속삭임에 불과했다. 구해, 예린을 구해. 그 말은 재와 같은 맛이었다. 그의 가슴은 그의 입술에서 결정이 빠져나가자 헐떡거렸고 그 순간 그의 영혼이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준호를 가까이 끌어당겨 꽉 껴안았다. 마치 그의 작은 몸이 이미 그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준호의 목소리가 그의 가슴에 떨렸다. 하지만 아기는 어떡하지? 경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은 슬픔으로 잠겼다. 의사 뒤에서 문이 닫히고 영민은 참을 수 없는 침묵 속에 남겨졌다. 그 뒤에 몇 분은 흐릿했다. 시간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고 기다리는 고통뿐이었다. 준호는 그에게 꼭 붙어 있었고
그의 온기가 영민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이었다. 갑자기 병원 문이 다시 터져 열렸고 간호사가 긴장한 얼굴로 서둘러 들어왔다. 지금 그녀를 수술실로 데려가야 해. 그녀가 외쳤다. 세상은 혼란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간호사들이 서두르고 들것이 굴러가고 모니터가 비명을 질렀다. 영민은 얼어붙어 무기력하게 서 있었고 온 존재의 섬유가 따라오라고 무언가를 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기실의 차갑고 살균된 벽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벽의 시계가 똑딱거렸고 매 초가 영원으로 늘어났다. 영민은 준호가 옆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들의 얼굴에 조용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올 거야. 준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아기도 돌아올 거야. 영민의 가슴이 다시 찢어졌다. 그렇기를 바라. 친구야.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렇기를 바라. 수술실 문은 닫힌 채로 있었다. 두 생명을 위한 싸움과 그들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다. 희망과 황폐함 사이의 연약한 공간에 매달려 있었다. 병원 복도는 무덤 같았다. 차갑고 삭막하고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천장 조명이 희미하게 위닝거리며 영민의 가슴에 텅 빈 아픔을 더 깊게 하는 거친 그림자만 드리웠다. 시간은 모든 의미를 잃었고 날카롭고 삐죽삐죽한 공포와 간청하는 희망의 순간으로 갈라졌다. 플라스틱 의자와 침묵의 벽이 있는 대기실은 그와 준호를 에워싸고 있는 듯했고 그들의 작은 세상은 단 하나의 절박한 소원으로 줄어들었다. 수술실 문이 금속성 쇳소리와 함께 열렸다. 설인이 수술용 마스크를 벗고 나왔고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으로 굳어 있었다. 영민이 즉시 알아차린 슬픔으로 흐릿해진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배가 급락했다. 그녀는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뒤따른 일의 중력에 짓눌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잠깐 주저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틈에서 영민은 가슴이 터지는 것을 느꼈다. 아기가... 그녀는 다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정말 미안해요. 그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세상이 멈췄다. 공기가 방에서 사라지는 듯했고 영민은 심장의 쿵쾅거림과 그 말의 무거운 무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진공 속에 남겨졌다. 그는 뒤에서 간호사의 흐느끼는 듯한 흐느낌과 멀리서 들리는 기계의 웅얼거림을 들었지만 그것은 모두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비통한 포효의 배경이었다. 그의 다리는 약해졌고 무릎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는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해야 했다. 그 옆에서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고 그의 눈은 커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영민의 얼굴을 향해 치솟았고 의사의 말과 모순되는 무언가 가무거나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아니,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순수함의 댐에 금이 갔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는 집에 와야 했어. 내가 약속했어.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고 그와 함께 첫 번째 흐느낌이 그의 목에서 터져나왔다. 생생하고 상처받은. 영민은 무릎을 꿇고 준호를 끌어안았고 그의 눈물은 뜨겁고 참을 수 없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을 공유하며 떨렸다. 몇 분이 지났다. 고통으로 조각된 영혼이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다가왔다. 그를 보고 싶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떨렸다. 영민은 그 질문에 영혼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서 준호의 머리가 들어올려졌고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이 갑자기 단호해졌다. 저는 제 동생을 보고 싶어요. 그는 작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래야 해요. 간호사의 눈은 슬픔과 이해로 부드러워졌다. 나를 따라와. 그들은 어둡고 조용하고 고요한 방으로 인도되었고 공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작은 병원용 침대에 작은 형태가 부드러운 흰색 담요에 쌓여 누워 있었다. 그는 불가능할 정도로 작아 보였고 그의 얼굴은 섬세했고 그의 피부는 어둡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작은 손은 준호의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더 컸고 그의 가슴에 부드럽게 얹어 있었다. 예리는 근처에 누워 있었고 창백하고 약했지만 깨어 있었다. 고통과 눈물로 움푹 들어간 그녀의 눈은 그들이 들어오자 들어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황폐함이 있었고 그녀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아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입술은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빠져나왔다. 우리 아기. 영민은 침대로 다가가면서 무릎이 휘청거릴 정도로 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의 손은 떨리며 아기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너무나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미안해. 그는 목이 메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부서지고 날카로웠다. 나는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어. 영민은 망설이며 눈을 깜박이며 서린을 바라보았고 서린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민은 조심스럽게 무한한 애정으로 작은 꾸러미를 들어올려 생명이 없는 동생을 준호히 기다리는 팔에 안았다. 준호의 손은 작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팔은 마치 그의 숨을 앗아간 침묵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한 무게를 안았다. 그는 동생의 평화롭고 고요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야, 꼬마야. 그는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나는 너의 큰 오빠야. 나는 너를 보호해야 해. 내가 하겠다고 약속했어. 약속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동생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의 작은 몸은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나 큰 슬픔으로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물이 작은 담요에 튀었고 그의 작은 손가락은 아기의 차가운 뺨을 쓰다듬었다. 제발요. 그는 간청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돌아와요. 날 떠나지 마세요. 제발. 방은 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삶으로 사랑한 아이의 조용하고 깨진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공기는 슬픔에 얼어붙은 듯했고 모든 심장 박동은 느리고 낮고 무거웠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렸다. 너무 희미하고 너무 연약해서 슬픔의 베일을 간신히 뚫었다. 작은 헐떡임. 헝클어지고 약하지만 틀림없이 진짜였다. 준호의 숨이 멎었다. 그의 눈물 어린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아, 아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두 번째 헐떡임.
그리고 가장 작고 섬세한 울음소리 더둠 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침묵을 깨는 생명의 속삭임. 슬픔에 얼어붙은 방은 혼란에 빠졌다. 설인이 앞으로 달려나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롭고 긴박했다. 맙소사, 심장이 뛰고 있어. 숨 쉬고 있어. 유아용 침대는 움직임의 흐릿함 손, 전선, 기계의 돌진.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 노마.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소리쳤다. 영민은 뒤로 비틀거리며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했다. 그는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그를 실망시켰고 그의 무릎은 거의 무너졌다. 그는 예린의 손을 움켜쥐었고 그의 온몸은 떨렸다. 예린. 그는 예린의 눈은 크게 뜨고 넘쳐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그는 살아있어. 준호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충격 이상의 무언가로 밝아졌다. 맹렬한 무언가, 순수한 무언가. 그의 작은 가슴이 헐떡이며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진실로 타올랐다. 내가 말했잖아. 그는 속삭였다. 그냥 내가 필요했을 뿐이야. 방은 광란의 소리로 가득 찼다. 산소의 부드러운 쉿거리는 소리, 간호사들의 서둘러 명령하는 소리, 새로 깨어난 심장박동의 빠른 삐 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기적이 이미 일어났다. 한 형제가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삶은 모든 불가능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상에 맞서 대답했다. 한때 슬픔의 무덤이었던 방은 광란적이고 혼란스러운 삶으로 폭발했다. 간호사들이 침대 주위를 돌며 날카롭고 긴박한 목소리를 냈고 손은 빠르지만 정확했다. 모니터에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삐 소리가 이제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꾸준하고 진짜 같은 심장 박동이었다. 신생아의 작은 가슴은 연약하고 얕은 호흡으로 오르락내리락했고 그 하나하나가 죽음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고 동생을 안았던 팔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고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쿵쾅거렸고 그의 숨은 짧고 떨리는 폭발로 나왔다. 그는 여전히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의 남동생의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따뜻한 손이 준호의 어깨에 얹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생생하고 빛나는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다. 희망. 영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가 해냈어. 친구야. 그는 살아있어. 설이는 침착함이 깨졌지만 집중력은 예리했고 아기 위에 맴돌았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신생아의 작은 입과 코에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그는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 그녀는 믿을 수 없고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얕아요. 안정을 시켜야 해요. 지금 당장 워밍업 장비와 사라인을 가져와요. 한 간호사가 달려가 아기 아래에 작은 워밍업 패드를 놓았고 다른 간호사는 살을 위한 작은 카테터를 준비했습니다. 아기는 또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여전히 희미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전보다 더 강했습니다. 울음소리. 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울고 있어요. 그는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에 떨렸습니다. 창백하고 베개에서 머리를 간신히 들어올릴 수 있는 예리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내가 그를 보게 해줘. 그녀는 지쳐서 목소리가 가늘고 감정에 날카로웠습니다. 영민의 팔이 준호를 보호하듯 꽉 잡았지만 그의 시선은 서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눈은 처음으로 임상적인 날카로움에서 부드러워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그 작은 몸에 가까이 몸을 숙였고 그녀의 청진기는 연약한 가슴에 눌려 있었다. 방은 긴장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다. 마치 아주 작은 소리라도 불가능할 정도로 섬세한 생명의 실을 끊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서린은 귀를 기울이면서 입술을 가늘게 다물었다. 몇 초가 마치 인생처럼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불신에서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그의 심장 박동은 안정적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부드럽고 거의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바로 세웠고 그녀의 눈은 영민, 예린, 그리고 마침내 준호와 마주쳤다.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살아 있습니다. 예린의 목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녀의 입을 가렸다. 그녀가 속삭이는 동안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기 영민의 무릎이 거의 휘청거리며 그는 예린의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가 여기 있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맙소사. 그가 여기 있어요. 준호는 여전히 서 있었고 그의 작은 가슴은 감정으로 들썩이며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훨씬 더 오래된 힘을 지녔고 다짐이 이루어졌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어. 방은 여전히 의학적 긴급 상황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 진실에 숨을 참는 듯했다. 서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가적 통제력으로 날카로웠지만 그녀가 다시 말하면서 더욱 부드러워졌다. 나는 내 경력에서 많은 것을 봤어. 그녀는 눈을 신생아에서 준호로 옮기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본 적이 없어. 그녀는 가족을 향해 돌아서서 장갑을 살짝 툭 벗었다. 그의 생명 징후는 없었어. 우리가 확인했어. 그는 사라졌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썹을 찡그렸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그는 돌아왔어. 간호사는 부드럽지만 거의 신성한 무언가로 가득 찬 목소리로 때때로 피부 접촉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캥거루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함, 심장 박동, 사랑을 사용하여 연약한 영아를 안정시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은 경이로움이고 반은 감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본 것 이상이에요. 준호의 눈은 동생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과학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속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내 말을 들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꾸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절박함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었고, 신생아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모니터와 연약한 몸에 먹이를 공급하는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독은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은 강했습니다. 그의 산소 수치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기어올라 병원 창문을 통해 황금빛을 비추자 가족은 함께 있었습니다. 지치고 폭행을 당했지만 온전했습니다. 예리는 몸은 약했지만 심장은 넘쳐흐르며 영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의 실타래였습니다. 그에게 이름이 필요해요. 영민은 감정이 짙은 목소리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싸움꾼이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기적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작은 몸을 그들 옆에 웅크리고 눈을 인큐베이터에서 떼지 않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상민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신은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린의 입술이 떨렸고 그녀의 눈물 사이로 연약하지만 진실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상민이에요. 그녀는 기도하듯이 이름을 맛보며 반복했습니다. 우리 상민이에요. 영민의 손이 준호의 손을 눌렀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완벽해. 아침 햇살이 아들의 작은 잠자는 몸 위로 쏟아지자 새로운 심장 박동이 가족에 합류했다. 사라졌던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준호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무한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 한번 속삭였다. 내가 약속했어. 그리고 나는 항상 내 약속을 지킬 거야. 상민의 심장이 부드럽고 꾸준히 삐 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모니터의 꾸준한 리듬이 인큐베이터의 유리벽에 안겨있는 신생아의 연약한 숨소리에 맞춰 맥박을 쳤다. 야른 전선이 그의 작은 가슴에서 뻗어나와 그의 심장의 리듬을 따라갔다. 조용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결의에 따라 뛰는 심장이었다. 어둡고 섬세한 그의 피부는 인큐베이터 램프의 부드러운 온기 아래서 빛나는 듯했다. 영민은 딱딱한 병원 의자에 앉아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듯 유리창에 손을 납작하게 눌렀다. 몸은 지쳐 아팠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 불가능함이 여전히 그를 흔들었다. 너무 날카롭고 깊은 고통이 마치 두 번째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 옆에는 예린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은 약했지만 시선은 인큐베이터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 밑의 주름은 고통을 말해 주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너무나 강렬한 감정이어서 희망이라고만 부를 수 있었다. 영민은 두 사람이 꽉 잡은 손 사이로 그녀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은 마치 놓아주면 마법이 풀리는 것처럼 꽉 잡고 있었다. 밤은 흐릿했다. 혼돈, 경보, 의사, 기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상민은 삶에 매달렸다. 지금의 방은 여전히 조용한 긴박감으로 웅웅거리고 있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부드러운 기계 소리와 함께 그곳은 성소처럼 느껴졌다. 공황 상태는 사라지고 그 대신 깨지기 쉬운 떨리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이 목격한 일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조심스러운 희망의 불씨였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상민의 작은 몸에 머물렀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그의 생체 지표는 개선되고 있어요. 그녀는 잠깐 판독치를 넘기며 말을 시작했다. 심박수는 안정적이고 산소 수치는 저절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매우 약하지만 그녀는 의학의 한계를 벗어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하듯 잠시 멈췄다. 그는 여기 있고 싸우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조용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영민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하지만 어떡해요? 그는 말을 끝마칠 수 없었다. 그 말은 너무 쓴맛이 나고 너무 결정적이었다. 서린의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다. 설명할 말이 없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의 전문성은 그녀가 목격한 것의 불가능성과 싸웠다. 그는 사라졌어요. 심장 박동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그런 다음 그녀의 눈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다리를 구부리고 여전히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준호에게로 옮겨갔다. 저는 캥거루 케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어요. 서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럽고 거의 경건했다. 피부 접촉은 신생아의 심박수와 체온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미숙아에게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이건 달랐어요. 그는 그 지점을 넘어섰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준호를 직접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당신의 말을 들었어요. 준호의 크고 어두운 눈이 그녀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실했고 혼란은 없었다. 오직 진실만 담겨 있었다.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단순히 말했다. 그는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방은 고요해졌고 기계는 숨을 쉬지 않아야 할 작은 소년의 꾸준한 호흡에 맞춰 부드럽게 삐 소리를 냈다. 영민은 가슴에 무언가가 깨지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압도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감사였다. 그의 손은 준호의 손을 찾았고 그는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네가 내 동생을 구했어. 그는 생생하지만 무한한 무언가로 가득 차 말했다. 내가 내 약속을 지켰어. 준호의 시선이 떨어졌고 그의 작은 손가락은 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나는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속삭였다. 예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감정이 짙었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네가 그에게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어. 네가 그에게 내 마음을 주었어. 준호는 눈을 깜빡이며 목이 꽉 조여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순간에 동생을 꼭 껴안고 그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따뜻함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 유대감을 주었다. 그 뒤를 이은 시간은 조용한 경계로 가득했다. 간호사들이 드나들며 기계를 조정하고 생체 지표를 확인했다. 병원 밖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벽의 부드러운 홍조가 밤의 어둠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졌다. 모니터의 삐 소리마다 승리였다. 상민의 작은 가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지만 밤의 무게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현실주의자인 서린은 마침내 다시 말을 걸었을 때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는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몸은 심각한 외상을 겪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그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해요.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장기 긴장, 신경 손상. 우리는 대비해야 해요. 영민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지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 있을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여전히 결의가 깃든 목소리로 이어졌다. 그는 이미 불가능한 일에서 돌아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필요한 만큼 싸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다. 시간은 느리고 불안한 밤샘으로 이어졌다. 영민은 인큐베이터 옆 의자에서 간신히 일어났고 예린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준호는 가까이에 머물렀고 조용했지만 항상 경계했다. 그때 경보가 울렸다. 상민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꾸준한 삐 소리가 덜덜 떨렸다가 빨라졌다. 간호사가 달려들었고 그녀는 신체 지표를 읽으면서 얼굴이 굳어졌다. 심박수가 치솟아요. 그녀가 외쳤다. 100인, 110, 130. 공포가 천둥 소리처럼 방을 강타했다. 서리는 즉시 상민 옆에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영민은 바닥이 밑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는 질식하며 몸을 긴장시켰다. 마치 아들의 심장이 느려지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준호는 가슴에서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목소리는 높고 떨렸다. 무슨 일이야? 서린의 목소리는 긴박했지만 꾸준했다. 신경계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의 외상 후 흔한 일이야. 그의 몸이 패닉 상태야. 준호는 자신 안에서 뜨겁고 절박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생각 없이 아버지 곁을 떠나 인큐베이터로 달려갔다. 간호사들은 놀랐지만 준호의 작은 손은 유리창을 눌렀다. 상민아.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괜찮아. 괜찮아. 모니터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동생의 심장 박동의 불규칙한 봉우리와 골짜기가 화면에 격렬하게 번쩍였다. 하지만 준호의 손은 유리창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짙었지만 더 깊은 무언가로 맹렬했고 소음을 뚫고 나갔다. 내가 여기 있어. 그는 소리쳤다. 내가 약속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렸다. 나를 느껴봐. 내가 여기 있어. 내게 돌아와. 그리고 불가능하게도 상민의 심장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거칠고 갑작스러운 리듬이 끊겼다. 그리고 심장이 고르게 뛰기 시작했다. 130, 120, 110. 삐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알람이 사라졌다. 100, 95, 90. 긴장감으로 가득 찬 방은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참는 듯했다. 서린의 머리가 모니터를 향해 돌아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심박수 정상화되고 있어.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또렷하게 이어졌다. 안정화되고 있어. 생체 지표는 안정적이야. 침묵.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고 부드러운 한숨이 들렸다. 준호의 작은 몸이 처져내리고 그의 손은 여전히 유리창에 눌려 있었고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의 들리지 않는 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말했잖아.
상민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 그의 뒤에서 영민과 예린이 서로에게 매달려 눈물을 마구 흘렸다. 서리는 여전히 손이 떨리며 그들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신경계가 반응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날카로웠다. 하지만 기계에는 반응하지 않았어. 약에는 반응하지 않았어. 그녀는 시선을 온전히 준호에게 돌렸다. 그는 너에게 반응했어. 그녀의 말의 무게가 방 전체에 신성한 무언가처럼 자리 잡았다. 준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소매를 닦으며 인큐베이터 쪽으로 돌아섰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작고 연약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상민이 마치 뒤로 손을 뻗는 듯 부드럽게 꿈틀거렸다. 따뜻함과 속삭임과 약속으로 엮인 유대감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이 응답했다. 영민의 목소리는 쉰 듯하지만 확신에 차서 고요함을 채웠다. 우리 아들은 힘이 있어. 그의 시선은 준호에게 머물렀다. 형이 그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상민의 심장이 뛰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삐소리 속에서 그들은 깨지지 않는 무언가의 메아리를 들었다. 지켜진 약속, 태어난 기적, 그리고 사랑으로 영원히 묶인 두 형제. 병원 창문 너머의 세상은 아침으로 바뀌었고 부드러운 황금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나와 살균된 바닥과 벽에 부드러운 광선을 비췄다. 밤의 혼란은 가라앉았고 연약하고 떨리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모니터의 리드미컬한 삐 소리는 위안이 되었고 존재해서는 안 되었지만 존재했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꾸준한 맥박이었다. 상민은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었고 그의 작은 가슴은 모든 호흡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했다. 아무도 그가 들이마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호흡이었다. 한때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던 그의 피부는 이제 따뜻함과 활력의 속삭임을 지니고 있었다. 손가락 끝을 간신히 감쌀 만큼 작은 그의 손가락은 꿈에서도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살짝 꿈틀거렸다. 익숙한 무언가를 뻗고 있었다. 영민은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얼굴을 손에 파묻었다. 피로가 그를 움켜쥐었다. 뼈처럼 깊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몸은 아팠고 그의 마음은 어지러웠고 그의 심장은 그가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뻗어나갔다. 그러나 그의 피로의 공허함 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밝고 아프고 아름다운 무언가. 희망. 그 옆에는 예린이 베개에 기대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맹렬하고 보호적인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는 약했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수술과 출혈로 인해 스스로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아들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상민이 내쉬는 작은 숨 하나하나가 승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세었다. 준호는 동생과 가장 가까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고 그의 작은 얼굴은 여전히 눈물 자국이 있었고 인큐베이터 유리에 가까이 눌려 있었다. 그의 숨결이 표면을 살짝 안개처럼 덮었고 그의 크고 어두운 눈은 상민이 하는 모든 작은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서 희미한 공기를 통해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말했잖아.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서린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했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그녀는 상민의 최근 생체 신호가 적힌 태블릿을 들고 조심조심 가족에게 다가갔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영민은 손에서 얼굴을 들어 올렸고 그의 목소리는 지쳐서 거칠었다. 우리가 여기 있어. 예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조용한 힘을 지녔다. 그는 어때? 서리는 말하기 전에 잠시 인큐베이터를 쳐다보았다. 그의 상태가 놀랍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에 가까운 무언가로 감동했다. 심장은 안정적입니다. 산소 수치는 추가 지원 없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녀의 표정은 느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로 부드러워졌다. 모든 면에서 그는 안정적입니다. 영민이 깨닫지 못했던 숨이 빠져나갔다. 그는 예린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쥐고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서린의 목소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우리는 여전히 그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가 겪은 트라우마는 산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며 잠시 말을 멈췄다. 신경계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하고 그의 발달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손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침묵.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두려움의 차가운 면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예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철 같았다. 무슨 일이 와도 맞서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불가능한 것을 이겼어요. 다른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서린의 입술이 존경의 야른 선을 이루었다. 오늘 나중에 스캔을 할게요. 일단은. 그녀는 인큐베이터에서 움직이지 않은 준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계속 지금 하는 걸 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유리창에 가까이 기대고 있던 준호는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서린의 눈은 소년에게 머물렀고 그녀의 평소 임상적인 시선에서 희귀한 무언가, 거의 신성한 무언가가 번쩍였다. 아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아니었어요. 의사가 떠나자 방은 평화로운 고요함에 빠졌다. 영민은 여전히 지쳐 몸이 떨리는 채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목이 막혔고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굵고 불안정했다. 준호, 내가 구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구했어. 준호의 작은 어깨가 살짝 들어올려지며 그냥 약속을 지켰을 뿐이야 우라고 속삭였다. 그 뒤의 시간은 느리고 부드러운 밤샘이었다.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며 기계를 조정하고 신체 지표를 확인했다. 하지만 가족은 남았다. 그들이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연약한 삶을 둘러싼 사랑과 따뜻함의 요새였다. 해가 더 높이 오르자 상민은 다시 몸을 꿈틀거렸다. 이번에는 그의 작은 손가락이 주름지고 불가능할 정도로 작았지만 살짝 말려 담요의 부드러운 천을 쓸어내릴 만큼 충분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끌리는 듯 그의 손가락이 다시 열렸다. 손가락이 유리창에 살짝 닿았다. 준호의 손이 놓인 바로 그 자리였다. 준호의 숨이 멎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감정이 짙게 묻은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흘러나왔다. 황금빛 햇살에 휩싸인 랜드마크 하나하나가 마치 세상 자체가 그 곁에서 축하하는 것 같았다. 영민의 가슴이 조여왔다. 예린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당신을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그의 형을 알아요. 그날 저녁
하늘이 황혼으로 부드러워지면서 서리는 상민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가족에게 다가갔을 때 공포의 그림자는 없었다. 조심스럽고 희망적인 무언가만 있었다. 검사 결과를 검토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경이로움에 감동했다. 심각한 신경 손상의 징후는 없어요. 그의 뇌 활동은 정상이에요. 솔직히 그녀는 망설였다. 마치 진실이 너무 커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대단해요. 영민은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예린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